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임송아입니다. 지난달 장애인날쯤에 들었던 에피소드인데요. 볼링 대회에서 두 팔을 잃은 젊은 남자가 의수와 특별히 고안된 볼링공으로 평균 170점을 기록하는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일반 프로 선수와의 점수차는 있어서 등수는 그리 높지 않았지만 그가 밝힌 수상 소감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남들처럼 두 손은 없지만 그래도 팔꿈치까지는 건강하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네, 그의 짧은 수상 소감에서 굉장히 긴 여운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가만히 욕심을 내려놓고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물과 공기와 같은 천지의 은혜에서부터 부모님을 만나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유, 여기에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인연들까지 정말 은혜로 가득한 세상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 그 느낌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지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울산시 동구 생기나라 한의원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 생리통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 네. 월급날 아니면 세금고지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또 여성들한테는 또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것이 또 있죠. 네, 그렇죠. 바로 생리, 달거리인데요. 네. 많은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 생명에 관한 부분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생리는 임신하고 출산에 관련되는 부분이어서 저도 되게 신비하고 위대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생리라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기도 한데 네. 이걸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생리를 월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경이라고 하는 말이 붙는 것들은 뭐 불경, 성경, 뭐 내경 이런 경들이 있는데 만고불변의 진리일 때 경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만큼 한 달 동안의 건강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 여자분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이라고 해서 월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만고불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걸 겪고 있는 여성들의 입장에서 이게 꼭 만고불변은 아니거든요. 좀 그럴 수 있죠. 불규칙한 분들도 있고 네. 좀 이게 때에 따라서는 뭐 양이라고 할까요? 이런 네. 게 좀 불규칙할 때도 있는데 네. 그래서 정상적이다라는 네. 그런 뭐 패턴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의학적으로 정상적인 생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강한 생리를 어떻게 좀 정의를 내리고 있나요? 건강한 생리는 통증이 없어야 돼요. 네. 예. 그렇죠. 예, 뭐 앞사람 뭐 학생 중고등학생들 보면 앞에 옆에 다 통증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통증이 없는 게 정상이고요. 네. 주기는
28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일 정도가 정상 범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덩어리도 없어야 되고 네. 색깔도 선명한 것이 좋고요. 그리고 생리가 나타날 때 부대 증상들, 뭐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들도 없어야 돼요. 그게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쵸. 그래서 그걸 없애줘야죠. 아, 근데 이게 사실 네.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인데 생리통이라는 건 그럴 수 있죠. 이걸 네. 가지고 있는 게 문제인가요? 그렇죠. 없는 게 정상이니까. 우리가 보면 그렇죠. 이제 출산하시고 나면 많은 분들이 생리통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생리통이 있는 게 정상이면 출산하고 나서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지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잘못됐던 게 개선이 되면서 좋아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하고 동일하거든요. 생리통 없는 게 정상이에요. 동물들도 그렇고요. 사람들도 원래 그래. 치료해 보면 생리통이 없어지거든요. 네. 네. 생리통이 없어야 건강해지는데 저는 생리통은 월급하고 같다고 봐요. 몸이 힘들면 생리로 내보내줄 수 있는 양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리고 뭐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거나 또 너무 무리하거나 그러면 생리양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건강 상태가 좋고 잠 잘 자고 마음이 편하고 그러면 생리양이 많아지고 또 생리통이 없다가도 이분들이 뭐 과로하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그러면 생리통이 좀 생기기도 하고 하는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생리는 나오되 나오는 줄 몰랐네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생리대를 하고 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아, 근데 양이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좀 건강하다고 볼 수가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너무 과다한 것도 문제가 되죠. 뭐 자궁내막증이라든지 아니면 자궁승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이제 생리양이 좀 너무 과다하게 나오거든요. 뭐 모든 게 과유불급이라고 적당한 범위,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게 낫죠. 네. 그 손발이 차가운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또 생리통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좀 실제로 연관이 있나요? 그렇죠.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죠. 손발이 차갑다라는 것은 다시 네. 말하면 손끝,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기혈의 순환이 제대로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네. 보내줄 수 있는 혈액이 부족하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궁으로 가는 혈액량도 줄어들게 될 거고 또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제 비주사말이라고 해서 사지말단은 비위계통에서 주배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충분하게 혈액을 보내줄 수 있는 양이 부족하고 보내주는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당연히 소화기의 문제 그리고 자궁의 문제도 같이 나타나게 되죠. 자궁으로 가는 혈액량도 줄어들고 아랫배도 차갑고 한 분들이 잘 많이 나타나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양팔은 가슴에서 뻗어나간 가지고 네. 양발과 다리는 아랫배에서 뻗어나가는 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초를 보면 나무 이파리가 시들거나 마르면 영양이 부족한 것일 경우가 있고 네. 발가락을 보면 나무 화초를 보면 뿌리가 약한 경우에는 시들거나 물이 없거나 영양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죠. 네. 그래서 발톱을 보더라도 발톱이 어느 쪽은 마르고 어느 쪽은 갈라지는데 어떤 쪽은 깨끗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도 이분의 내부 장기의 기능 상태는 이렇구나라는 걸 진단하는데 도구로도 쓰죠. 사실 그러니까 저도 여자인 입장에서 네. 사실 생리통만 좀 줄어도 네. 이게 할만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정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리의 가장 네. 문제가 좀 생리통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많은 네. 분들이 고민이실 것 같은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볼 수가 있을까요? 한의학적으로 보면 일단 다 무조건 거의 대부분 아픈 것들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네. 소통하지 않는 거 왜 그럴까를 봐야 되는데 이제 제가 좀 비유로 드리면 이제 택배를 생각을 해볼게요. 네. 택배를 보내려고 내 박스가 없어요. 그러면 택배를 못 보내겠죠. 그렇죠. 그게 기혈이 부족한 거.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택배는 충분히 있는데 택배를 싣고 가는 트럭이 부족하면 네. 그러면 또 못 보내겠죠. 그렇죠. 택배 박스도 많고 트럭도 충분히 있는데 도로가 없거나 네. 또는 도로에 뭐 어떤 뭐 이상이 생겨가지고 뭐 돌이나 아니면 지진이 생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에 문제가 생기면 다니지도 못하겠죠. 그리고 또 택배 박스들을 보내는 그 회사들이 보내주는 중앙 제어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택배를 받아서 보내주는 중간 집합소에서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죠. 동일하게 사람 몸에서도 기혈이 부족하거나 또는 그것을 지배하는 신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보관하고 있는 자궁과 자궁 부속기가 보관되어 있는 이 골반의 틀어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뇌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자궁의 선천적인 구조의 이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 근종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족이나 네. 어딘가의 시스템의 오류 그쵸. 이런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이제 그 기혈이 통하지 않는 원인들 중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없는 경우죠. 네. 기혈이 부족한 경우는 첫 번째 먹는 거, 마시는 것에 줄어들었을 때요. 네. 다이어트일 때 많이 나타나죠. 아, 예, 뭐 제가 저한테 질문했던 환자분 한 분 중에 학생인데 한 네. 3개월 사이에 체중을 한 15kg를 뺐어요. 예, 운동을 아주 열심히 했죠. 사실 이게 여자들의 입장에서 인간 승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15kg를 뺐다는 얘기는 15kg를 뺄 만큼 체중이 엄청 많이 갔다는 얘기였거든요. 80kg인데서 65kg까지 빠지면 그럼 우리 몸 인체에서 급격한 변화가 생길 때에는 생리로 내보낼 수 있을 만큼 우리 몸이 여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죠. 네. 그런 경우에는 생리를 안 하게 되게 돼요. 위기 상황처럼 느끼게 되니까. 네. 그런 건 뭐 그런 외부 상황에 의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거나 또는 잠을 못 자다거나, 잠잘 때 우리 몸에서 혈액을 만들거든요. 척추나 대퇴골 같은 큰 뼈 안에 있는 골수에서 혈액을 만들어내는데 잠자는 시간이 적으면 혈액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적게 되죠. 그리고 너무 많이 일하는 경우,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너무 많이 사용하고 하는 이런 경우들, 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나면서 이렇게 마음을 졸이게 되면, 우리가 마음을 졸이게 되면 피가 바짝바짝 마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하고 관련돼서 심기를 상하게 되고 노심초사하게 되면서 우리 몸에 피들이 좀 걸쭉해지고 하는 그런 이유들도 있죠. 또는 이제 뭐 금식기도 하는 분들한테서도 나타나죠. 좀 잠이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불면증 이런 게 아니라 네. 정말 좀 아무래도 업무량이 네. 많은 분들, 이런 경우에 일을 그만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좀 당장을 네. 이렇게 잠을 좀 보충할 수 없을 때 네. 어떤 음식을 드시거나 좀 이러면 좋을까요? 뭐 우유에다가 소금 조금 넣어서 따뜻하게 먹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차 중에 조금 진정시켜주면서 잠을 잘 오게 하는 여러 가지 차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드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발을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발을. 예. 네. 발을 따뜻해져야 뇌로 올라가고 머리로 올라갔던 혈액들이나 기운들이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네. 좋아지거든요. 좀 몸을 좀 시원하게 해주고, 그리고 좀 편안한 음악 듣고 그러는 것도 도움이 되죠. 잠을 잘 자는 게 정말 큰 보약이에요. 근데 혈액이 부족하면 잠도 잘 못 자게 돼요. 네. 그래서 혈액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도 좋죠. 혈액을 보충해 주는 음식으로 좋은 것들은 붉은색의 즙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좋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뭐 오미자 같은 것도 있고요. 오미자. 석류 같은 것도 도움이 되고요. 뭐 그리고 붉은색은 심장 쪽으로 가는 기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색깔은 그 자체에 에너지가 있잖아요. 주파수가 있는데 그 주파수가 길잡이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갱년기 이후에 음식 하시면서 소금 넣는 게 네. 맛이 좀 변했나 봐요. 소금 더 많이 뿌리시는 게 뼈 쪽이 약해지니까 뼈 쪽으로 가는, 뼈와 자궁 이런 생식기 계열 쪽으로 가는 에너지들, 음식들의 그 성분들이 좀 더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짠맛을 더 먹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입맛이 변하는 거, 뭐 쓴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의 상태를 어떤 걸 보여주는 것들 중에 하나죠. 알겠습니다. 뭐 다른 이유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보통 이제 임상에서 보면 생리통이 많은 경우들 중에가 이렇게 가장 많은 부분들이 차가워서 생겨요. 네. 한기가 과다한 경우죠. 심장에서 혈액을 보내주지만 네. 이게 충분히 끝까지 보내줄 수 있을 만큼의 혈액이 충분해도 엔진 출력 떨어지면, 엔진에서 기름은 많이 떼는데 이 기름을 떼고 이 출력을 전달해주는 기능이 떨어졌을 경우에 네. 나타나는데, 트럭이 부족한 거하고 비슷한 경우죠. 그리고 네. 또 아까 전에 제가 비주사마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손발을 맡아서 엔진에서도 많은 출력이 나타나도 이걸 이제 미션에서 전달해주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떨어지는 경우처럼 소화기가 좋지 않은 분들에서도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화기 상태 안 좋은 분들은 소화기 상태를 좋게 해주는 게 우선이 되고요. 또 이 소화기 중에서 위는 우리나라 말로 밥통이라고 하는데, 네. 밥통에서 밥이 잘 되려면 밑에서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식기 있는 부분이 우리 몸에서는 불두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을 넣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아랫배 따뜻하게 해주는 거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좀 어쨌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특히나 뭐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뭐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운동 이런 것만 해도 괜찮아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거 안 하시던 분들이 한 30개 하면 팔이 조금 뻐근해지는데요. 네.
저는 하루에 제일 많이 했을 때 한 3,500개 정도까지 해본 적은 3,500개요? 네, 이렇게 폈다 하면 네. 저는 100개 하는데 한 40초면 되거든요. 네. 이런 걸 하시면은 스포너로 가는 기혈의 순환이 좋아져요. 발가락도 같이 주먹다 폈다 하시면 이게 도움이 되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힘드네요. 네, 안 했던 분들이 이거 한 30개 하시면 좀 팔이 힘들거든요. 네, 저 벌써 힘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주시면 손가락 끝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네. 당연히 손발이 따뜻해지고 안 했을 때하고 비교해보면 주먹 쥘 때가 훨씬 더 편하고 좋아지죠. 멀리 나가지 않아도 앉은 자리에서 이동 네. 중이라도 마음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운동들 해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 3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네. 다른 이유들도 더 있을까요? 네, 이렇게 특히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혈이랑 담음이라는 게 있어요. 네. 어혈은 죽은 피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건 양방에는 없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네. 양방 선생님들은 전혀 이해를 하실 수 없는 아. 건데 이건 이제 터럭이 고장나 있거나 또는 돌에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은. 우리도 그렇죠. 운전하고 가던데 차가 쫙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좀 짜증나고 답답하고 그쵸. 힘들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자궁이나 또는 자궁하고 관련되는 부속기나 그쪽으로 연계되는 경락이나 혈액이나 다른 구조적인 부분에서 뭉쳐 있을 때, 지방에 끼어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풀어주면 도움이 많이 되죠. 그 다음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자궁이 들어있는 곳은 골반인데요. 네.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네. 또는 삐딱한 자세로 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자세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네. 자궁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자궁기형이나 아니면 난소낭종, 자궁근종, 또 자궁의 협착 또는 자궁내 장치,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장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생리통이 생기는 경우 또는 좀 심해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고급으로 올라가면 네. 이제 턱관절하고 목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 턱관절의 이 중심이 목뼈 1, 2번인데 이 네. 목뼈 1, 2번이 이 뇌에 가서 뇌 작용을 하게 되고 뇌에서의 그 호르몬 분비가 이상해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네. 문제들로 인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뇌에서 자체의 문제에는 종양이나 또는 유전적인 원인들, 선천적인 원인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해당 전문의하고 상담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러지 않은 경우들에서는 저는 치료해 보면서 한약도 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해보는데 턱관절하고 목을 치료해 주니까 뇌도 안정화가 되고 좀 예민했던 분들 아니면 다른 문제, 두개골, 머리나 목이나 어깨 쪽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같이 좋아지면서 생리통도 좋아지고 손발도 따뜻해지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 외에 이제 조금 신변잡기적으로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샴푸나 또는 생리대나 이너웨어나 네. 이런 또 먹는 거, 바르는 거 이런 것들 또는 호르몬, 환경 호르몬 네. 관련되는 거, 이온음료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해 보시면서 안 좋은 것들을 피하시는 거 도움이 되죠. 어떤 분들은 생리대 때문에 생리통이 계속 있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생리대, 좀 유해물질이 적게 들어간 거 쓰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한때 천으로 만든 생리대 이런 게 또 유행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 생리를 썼는데 사실 우리 몸에 자연적인 것들이 우리 몸에 제일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번거롭긴 한데 건강에는 좋은데 좀 번거로우니까 좀 편리해지는 걸 찾다 보니까 그중에서 좀 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쓰시는 게 선택해서 쓰시는 게 필요하죠. 네.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 생리통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만큼 일상생활에 바른 자세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업무하시는 분들 보면 많은 분들이 모니터가 낮은 상태를 보세요. 네. 모니터가 낮으면 낮은 모니터를 보기 위해서 자세를 이렇게 허리를 그렇죠. 숙이고 앞을 네.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헤드 포워드 자세가 되게 되고 머리를 앞으로 숙이게 되면 복부를 압박하게 돼요. 복부를 압박하게 되면 좁은 차 안에 여러 명이 타면 끼면 우리가 좀 힘들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되니까 좀 아. 펴주는 게 낫죠. 그래서 모니터 높이를 조금 조절해 주셔서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게 해주는 자세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리를 꼬거나 또는 네. 조금 뒤틀린 상태를 앉는 거, 그리고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주 그러는데 뒷호주머니 핸드폰이나 지갑 같은 거 넣고서 앉는 거. 네. 이런 것만으로도 골반 틀어지거든요. 저희 한의원에 허리 아파서 오신 분인데 계속 치료했는데 나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봅시다 이렇게 갖고 보니까 뒤에 호주머니 지갑에서 지갑 탁 빼니까 바로 그 자리에 통증이 없어지시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죠. 네. 그리고 운전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그 자동차 운전석에는 시트를 뒤로 많이 젖히셔요. 네. 시트를 뒤로 젖히니까 몸은 뒤로 가고 머리는 앞으로 나오고. 아, 좀 그래야 운전 여유 있게 보인다고 그러시잖아요. 아니요, 그렇게는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 자세만으로도 몸이 상태가 균형이 깨져요. 원래 머리하고 가슴하고 골반이
정면과 측면에서 봐서 일직선인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거든요. 잠깐 쉬시는 동안에는 뭐 편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지속적으로 앉아 있거나 오랜 시간 앉아 계실 때에는 바른 자세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네. 우리가 긴장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어깨가 모이는 라운드 숄더가 네. 되고 상체가 숙이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오래되면 이제 일자목이나 역시자목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좋은 운동이 맥켄지 운동이라고 맥켄지 운동이요. 예, 물리치료사인 분이 개발한 운동인데 엄지손가락을 네. 젖히고 네. 바깥쪽으로 젖히고 그러니까 양팔을 등 뒤쪽으로 엄지손가락을 보내는 거죠. 젖히면서 머리를 네. 이렇게 뒤로 쭉 펴는 거죠. 네. 이렇게 뒤쪽으로 쭉. 굉장히 힘든데요? 예, 이 스트레칭을 쭉 해주는 건데 우리가 이 자세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일을 하거나 집중을 하거나 그럴 때 거의 앞쪽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거든요. 네, 네. 그 반대로 해주는 거죠. 수축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네. 예, 확산되게 이렇게 펴주는 굴곡이 너무 됐으니까 신전해주는 쪽으로 가주면 훨씬 좋아지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는 게 네. 몸이 아주 좋아집니다. 아,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네. 통증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 네. 제가 아랫배가 실제로 찰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네. 그래서 제가 뭐 좀 무의식 중에 가끔 이제 아랫배를 만져보면 실제로 좀 찬 기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그런 있죠. 분들도 네. 좀 생리통을 많이 겪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많죠. 이게 대체로 생리통이 많은 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손발이 차갑거나 네. 또는 이게 입술이 푸르스름하거나 아래턱 쪽이 조금 색깔이 좋지 않은 분들 그리고 생리 전후를 보면 이렇게 입술이나 아래턱 네. 쪽으로 이렇게 뭐 여드름 같은 것들이 네, 제가 많이 좀 뭐가 잘 나요. 예, 잘 네. 나는 분들이 그러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건 뭐든지 하면 좋아요. 뭐 돌돔도 괜찮고 핫팩도 괜찮고 반신욕도 괜찮고 네. 뭐 여러 가지 뭐든지 하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뭐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생리즈음 되면 네. 이제 붙이는 핫팩 있잖아요. 네, 네. 예, 겨울에 쓰는 그런 같은 거 이렇게 네. 사가지고 이렇게 속옷 위에다가 붙이는 것도 따뜻하게 해주니까 좀 도움이 되죠. 추우면 사람들이 많이 아파해요. 네. 따뜻하게 해주면 덜 아파죠.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찜질방이나 목욕탕이나 사우나 자주 가시는 것들도 뭔가 이렇게 소통시켜주고 풀어주고 우리 몸은 좋아질 때 분비하거나 배설하거나 배출하면서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내 몸에서 뭔가를 내보내야 되니까 대신에 이제 사우나나 찜질방 같은 데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진기가 빠져나가면서 몸이 허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잠깐 살풀살풀 땀을 내주시는 게 낫고 조절은 좀 해주셔야 되죠. 근데 특히 이제 아랫배 차가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옷을 좀 따뜻하게 입는 거,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발이나 발목 쪽을 따뜻하게 해줘서 찬바람이 들어오는 걸 좀 막아주고 옛날 한복들 같은 경우에 보면 동정 데님인가요? 이렇게 발목 쪽에 이렇게 짧매주는 거 있잖아요. 찬기가 들어오지 않게 해주는 거 이런 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아랫배를 내보이는 그런 의복들은 좀 좋진 않죠. 뭐 탱크탑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짧은 숏팬츠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부나 아랫배 전체가 찬기에 외부 차가운 기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심해질 수 있고 에어컨이나 이런 걸 직접적으로 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죠. 또 너무 꽉 끼는 바지나 속옷 같은 경우도 혈액순환 좋아지지 않게 하니까 네. 꼭 필요한 경우면 잠깐 입으시고 그 이후에는 좀 편안하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주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네. 생강차나 계피 같은 거, 시나몬 같은 걸 다시 드시는 것도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여태까지 알아봤던 그런 요인들은 네. 사실 좀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네. 굉장히 알기 쉬운 이유들인데 네. 사실 나는 이런 것들에 해당되지 않는데 하시는 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부적인 정말 뭐 장기나 이런 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많은 게 아침 안 먹는 거예요. 예, 그 아침 안 먹으면 사람은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움직임이 시작하면 따뜻한 기운이 자동차도 시동을 걸면 네. 기운이 돌고 그 엔진에서 나오는 출력의 에너지가 돌아가면서 생기잖아요. 네네. 사람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힘이 필요한데 옛날에는 그 경운기 시골에서 경운기에 겨울 되면 경운기에 뜨거운 물을 붓고 나서 시동을 걸었거든요. 네. 동일하게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할 때는 뜨거운 기운을 받아들이면 훨씬 좋아져요. 아침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또는 뜨거운 차를 마시거나 뜨거운 뭐 숭늉을 먹거나 뜨거운 미음을 먹거나 또는 뜨거운 죽을 먹거나 하는 식으로 뜨거운 기운이 들어가면 몸이 시작되면서 활발하게 잘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네. 그러지 않는 경우 또는 그보다 더 심하게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먹는 뭐
과일이나 네. 또는 주스나 이런 찬 걸 먹으면, 찬물을 먹으면 그 찬 기운이 들어가게 돼요. 네. 그러면 에너지 대사가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고 잘 뭉치고 그렇게 되죠. 그걸 바꿔주시는 게 중요해요. 찬 음료 같은 거 안 먹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몸에서는 아무래도 생명 유지하고 원래는 정상적인 기능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들을 유지시켜가게 되는데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체간부에 있는 몸통에 있는 심장이나 폐 쪽의 기운들을 먼저 보내고 다른 필요 없는 부분에 적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네. 손발이 잘 찬 분들이 에너지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먹는 걸로 보충을 시켜주면 도움이 많이 되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인삼에 대한 얘기들도 하는데 인삼은 원래 그 저혈당일 때 먹는 거예요. 네. 음식 안 먹는 분들,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한 끼를 건너뛰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끼니를 건너뛰면 만약에 기운이 떨어진다 이런 분들은 인삼이 그때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박사님 혹시 뭐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그 생리 같은 걸 하다 보면 여자들은 네. 약간 그냥 피가 아니라 덩어리 같은 게 약간 나올 때가 있어요. 덩어리 같은 게 나올 때 있죠. 네네. 그 덩어리가 나오는 건 이제 뭐 자궁 내막이 이게 부유되었던 내막이 나오는 건데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생겨요. 아, 그러니까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거죠. 아. 생리통이 없는 게 좋고 덩어리가 네. 없는 게 좋고 색깔도 선명한 게 좋은데 그게 있었다고 하면 이분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는 건데 스트레스 받은 걸 푸는 방법으로는 이제 제가 많이 권장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맺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걸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좋아요. 노래요. 네, 노래 이렇게 쫙 뻗어나가잖아요. 노래를 잘 못하는 분들은 또 내 노래 들으면 더 스트레스 받고. 혼자 부르면 되죠. 혼자 좋아하는 노래 부르면 되죠. 네네네.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면서 땀을 내거나 네네. 아직 그것도 안 되면 뭐 사우나 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뭐 여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럴 게 안 되면 이제 뭐 차 같은 걸 드시는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있지만 저는 깻잎 많이 추천해드려요. 아, 깻잎이요. 예, 깻잎이 보면 이렇게 이파리 끝이 뾰족뾰족 하잖아요. 네. 이런 애들이 조금 화기가 좀 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성질이 있는 음식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깻잎차들 먹을 수도 있고 네. 소화기가 안 좋을 때도 쓸 수 있고 초기 감기 걸렸거나 했을 때는 쓰면 괜찮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이 소화기를 좋게 해주면 네. 감기라든지 아니면 자궁 쪽에 가는 혈액의 혈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되죠. 그리고 덩어리 생기는 거 풀어주려면 운동하는 거나 뭔가 이렇게 풀어주는 뭔가를 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리고 특히 운동해보면 생리통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운동하면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들 전신의 컨디션도 좋아지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거든요. 네. 네. 그러면 실제 치료 사례가 있으면 뭐 한 가지 정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20대 후반 나가셨는데 생리통도 좀 오래됐고 네. 또 안구건조증이랑 비염이 한 10년 이상 됐던 분이세요. 네. 이분이 근데 생리통 같은 경우는 허리뼈 3번이나 청골 1, 2, 3, 4번이 지배를 하고요. 그리고 안구건조증하고 비염은 목뼈 2번이 지배를 하는데 네. 사실 이제 로봇 반응에서는 허리뼈 3번은 목뼈 3번하고 같이 연결돼서 움직이지만 목뼈 3번은 목뼈 1, 2번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목뼈 1, 2번이 뇌하고 연결되면서 그 기능들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치료하면서 5개월 동안에 CBA 치료 한 30회 정도 받고 한약 드시고 하시면서 다 같이 많이 좋아지셨고 네. 거의 좋아지셨죠. 거의 다 사라지셨고 안면비 대증도 많이 좋아졌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늘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생리통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앓고 있고 네. 좀 개선을 원하시는데 잘 안 고쳐지거든요. 운동만 좀 하셔도요. 현재 생활하는 데에서 간단한 운동만이라도 조금 하시면 하루에 한 10분 정도 시간 내셔가지고 뭐 플랭크라든지 아니면 줄넘기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먹 쥐었다 폈다 하는 거 이런 걸 하루에 한 300개에서 500개 정도씩만 하셔도 네. 몸에 운동만 조금 해서 기혈만 조금 더 순환시켜줘도 많이 좋아져요. 그리고 차가운 거 먹는 거 이런 것들 조금 줄이시고 보통 우리 식당에 가면 찬물부터 먼저 주잖아요. 네. 한의학적으로 보면 찬물보다는 뜨거운 물을 먼저 먹는 게 좋아요. 찬물을 먼저 먹어도 좋은 분들은 겨울에도 이렇게 반바지 입으면서 이게 난 추위 않다 이런 분들은 찬물 드시는 게 맞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뜻한 물 먼저 드시면서 그래서 소화기한테 이제 음식 들어간다 신호주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렇게 네. 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기환 박사님께서 생리통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니 강의 오늘은 생리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는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엄나무입니다. 엄나무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엄나무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엄나무는 줄기에 뾰족한 가시가 있는 게 특징인데요. 대개 뾰족한 가시가 있는 것들은 건강에 좋은 효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피나무도 그렇고 가시오바피 나무도 그렇죠. 가시는 몸을 보호하기 때문에 있는데 이게 독이 없고 약재로 많이 쓰이는 게 도움이 많이 되죠. 엄나무는 껍질은 약재로도 쓰이고요. 새수는 개두릅이라고 해서 두릅처럼 식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동해보감에 엄나무는 이제 독이 없다고 나와 있고 주로 허리나 다리를 치료하고 마비되고 아픈 거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오미나 버짐 등의 피부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치통이나 두통을 없애주기도 하고 통증을 없앤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엄나무는 먼저 이제 간 기능에 좋고요. 간 세포를 회복시켜주고 간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또 해독 작용을 도와줘서 간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인삼처럼 이렇게 사포닌 성분도 충분히 있는데 이게 이제 염증을 제거해주고 가라앉혀주는 효과도 있어서 기관지에 생기는 염증이나 또는 천식, 편도선염에 되게 좋아서 고생 중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제 엄나무 넣은 삼계탕 같은 거 드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삼계탕이 좀 기운을 북돋워 주면서 같이 효능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네. 또 엄나무가 거풍의 효능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 피부 질환에도 도움이 되죠. 거풍은 한약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 밖에서 들어온 삿된 기운을 이제 풍사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 몸에 풍이 들어오지 않는 거 면역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줄 수 있어서 면역력이 약한 나이 드신 분들 또 중풍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감기 잘 걸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 평소에 약재로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아토피나 염증성 여드름 같은 피부 질환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박사님, 그리고 또 엄나무가 관절염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뼈와 뼈가 만나는 부분이 관절인데요. 네. 이제 소화기가 안 좋아지고 기력이 떨어지면 교차로 부분에 해당하는 관절들에서 먼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관절염이 이제 대부분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죠. 그런데 엄나무에 이렇게 강력한 소염 효과가 있어가지고 염증 치료에 도움이 되고 중추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서 관절염 완화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엄나무는 조금 성질이 차갑고 매운 기운도 살짝 있어요. 그래서 아랫배가 차거나 설사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복용에 좀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장기간 복용하거나 과다 복용하게 되면은 기운이 빠지거나 탈모 같은 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절해서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엄나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 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 TV 284번, SKB TV 309번, LG 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네, 키와 몸무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68이고요. 네, 나이는 40이고요. 네, 몸무게는 58kg요. 네. 지금 제 옆에 최기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많이 불편하신가요? 네, 제가 허리가 네. 많이 안 좋아가지고 작은 교통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그 이후로 이제 검진 받으러 갔다가 네.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갔다가 그 이후에 계속 조금씩 안 좋아가지고 치료는 받았는데 네. 이 이후에도 계속 안 좋아가지고요. 사고 나신 게 언제죠? 사고 난 지가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1년이요? 네, 근데 되게 네. 큰 사고는 아니었고 가벼운 접촉사고였어요. 근데 네. 그게 원인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디스크가 있다고 판정은 받았거든요. 아, 디스크도 있으시고. 그러면 다리 쪽으로 뭐 뻐근하거나 저리거나 뭐 다른 이상한 증상들이 있으신가요? 다리가 네. 저려요. 아, 운전하거나 그럴 때 다리가 한쪽만 또 저리더라고요. 네. 아, 오른쪽, 왼쪽 어느 쪽으로 저리세요? 왼쪽이요. 왼쪽으로요? 네. 네. 그리고 심할 때 네. 좀 또 무거운 거를 좀 많이 들었다 싶으면은 네. 그 다음날 막 이렇게 양치하거나 세수할 때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네, 네. 그럴 때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고 또 며칠 네. 지나면 좀 괜찮아지긴 하는데 네. 이제 무서워가지고 네. 행동이 이제 조심스럽게 되고 그렇게 돼서 네. 근데 이게 나아질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요, 뭐 제가 보기에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 네. 운동을 알려주셔가지고 네. 꾸준히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렇게 확 나아지는 거는 없더라고요. 네. 조금 무리했다 싶으면은 네. 다시 또 그렇고 그쵸, 그쵸. 계속 네. 그러니까 네. 이제 행동하는 게 네, 조심스러워지고 막 그런 게 너무 심해서 그러실 수 있죠.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요? 네, 소화 잘 안 되실 거거나 아니면 소화. 네, 원래 안 돼요. 원래 소화는 잘 안 네. 돼서 그죠. 예. 지금 말씀하신 증상들 딱 보면요. 네. 이제 그 횡격막에서부터 시작해서 척추, 요추 1, 2, 3번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는 장요근의 문제도 조금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보면. 네. 예, 그 포털에서 장요근 스트레칭 검색하셔가지고요. 장요건, 예, 장요근. 장요근. 예, 장요근 스트레칭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거기 있는 아, 그걸 좀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고요. 그 구조적으로 네. 봤을 때 허리 디스크인 경우는 허리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뭐 네. 제가 봤을 때는 1년씩이나 되는데 안 낫고 있다 그러면 상부 네. 경추와 턱관절에 문제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턱관절 균형의학 치료하시는 선생님들한테 가서 치료받으시면 좀 더 나아지실 거고요. 그리고 네.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자세에서만 나타난다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요근의 문제이거든요. 그게 네. 주로 되는데 이 저리는 걸로 봤을 때도 소화기에 문제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본인 같은 경우는 그 좀 걷는 운동 하시거나 뛰는 운동 하시는 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안 나오면 턱관절 균형의학 치료하시는데 찾아가셔가지고 치료받으시면 네. 이 정도면 잘 나요. 네. 네. 근데 꾸준한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뭐 한 달도 안 걸려요. 아, 그래요? 예, 빨리 나아요. 그 턱관절 치료하시는 분데 가서 치료받으시면 정말 빨리 나아요. 네. 네. 아, 예, 이게 정말 잘 나을 수 있어요. 디스크는 잘 낫는다. 그 알려주셨다는 운동은 어떤 거였나요, 선생님? 장요근 스트레칭은요, 보통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가 오래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이게 앉아 있는 자세를 유지시켜 주려면 근육들이 어떤 한 자세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자세에 사용되는 근육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장요근은
횡격막에서부터 해서 허리뼈에서 시작해가지고 장골 안쪽이랑 대퇴골까지 가는 근육인데 장근과 요근이 합쳐져 있는 근육인데 네. 이 근육들이 단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근육은 소화기에 또 영향을 많이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화기가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소화기 쪽을 풀어주면 이 근육으로 가는 영양 공급이나 이 긴장들이 많이 풀어지기 때문에 도움이 돼서 이 장요근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통증이 좀 줄어들어요. 다른 것 하면서 같이 해주시면.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상담하시는 분은 운동 하시나요? 아니요, 특별한 운동은 안 해요. 그죠? 그런 분 같아서 운동을 좀 해주면 팔다리 움직이고 걷고 해주면 소화기가 좀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소화기가 좋아지면서 이게 이제 말씀하신 증상들을 그 동의보감의 10종 요통으로 분류하면 식적 요통에 해당이 되는데 소화기 쪽이 안 좋아서 생기는 요통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저리거든요. 물론 이제 그쪽이 이제 뭐 근육의 단축이기 때문에 그거 풀어주는 약을 써야 되긴 하지만 소화기를 좋게 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조금 더 구조적으로 보면 상위 개념으로 봤을 때는 턱관절과 목을 치료해주면 잘 나아지고 이런 분들은 잘 나아요. 네. 그래서 네, 턱관절 전문 한의원 한번 방문해 보셔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장요근 네. 스트레칭 검색해 보셔서 좀 평소 네. 생활 습관으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본인 상담이 네. 뭐, 키, 나이, 그런 거 말씀드려야 돼요? 네, 말씀 주시면 좀 상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키는 1m 55, 네, 나이는 50년생입니다. 네, 그리고 몸무게는 한 62kg 됩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선생님이, 그냥 내가 이걸 날마다 청취를 하는데, 네. 네. 그 선생님이 눈에 대해서, 건조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지금 급하게 전화를 넣었어요. 네. 예.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네. 나이 먹다 보니까 눈이 조금 처져가지고, 네. 좀 그런 걸 했어요. 네, 잘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성형이란가? 네. 그랬는데 그게 부작용이 나가지고, 네, 아이고. 이제 원래 했던 데 가서 자꾸 이렇게, 네. 아플 때마다 내가 이제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도 이제 어떻게 아프신데요, 어머니? 여보세요? 어떻게 아프세요? 아픈데 부분이. 어떻게 아프냐고요? 네. 이제 이게 밤에 이렇게 잠을 자면, 네. 그러니까 이제 약으로 이제 이렇게 연고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수면을 취합니다. 근데 네. 이제 그렇게 했다가도 그게 연고가 조금 덜 닿나, 이렇게 염증도 안과를 그렇게 다니거든요. 네. 그래도 안과 의사님도 염증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네. 눈은 괜찮다 그러고, 네. 이제 당신들도 이제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기가 좀 그런가 봐요. 좀 서로 네. 의사들이라. 이제 그럴 수 이제 있습니다. 네. 네. 예, 근데 그게 그렇게 이렇게 잠을 자다가 예를 들어서 한 번쯤 깨잖아요. 소변을 네. 보려면. 네. 그 순간 이렇게 눈이 그냥 어떻게 그냥 동자가 돌아가나 까칠해가지고 네. 굉장히 불편하고 깜짝 놀라게 혼비백산 해버려요. 네. 그래갖고 너무 아파서 그러고 나서 그 뒷날 12시가 넘어가지고 조금 이 눈이 정상으로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이 핏기가 막 이렇게 막 있다가 제가 제 눈을 보기도 힘들어요. 그냥 보기 싫어요. 네. 일단 그렇게 네. 아파요. 아프고 많이 아프시구나. 까칠하고.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까칠해갖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이렇게 아파요. 예, 안구건조증이 심해지면 눈동자에 소금 뿌린 것 또는 모로 뿌린 것처럼 아프게 되죠. 제가 귀가 장애라 조금 선생님 말씀이 잘 천천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안구건조증이 심해지면 눈에 모래 뿌린 것처럼 까칠까칠하고 까끌까끌하고 그러면서 좀 불편해지시는데요. 눈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눈 자체는 괜찮은데
눈을 예. 지배하는 신경이나 신경이 나오는 척추의 문제 또는 다른 예. 오장육부의 균형이 깨져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과에서는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눈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환자분들이 어머님이나 다른 좀 분들은 잘 안 들리네요. 그러니까 원래 네. 눈 안과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안구 건조증을 앓는 분들이 원래 눈에 소금 뿌린 것처럼 아프대요. 예, 심한 분들은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 예. 척추의 구조적인 문제에 이상이 있어요. 척추에 문제가 있다고 예, 하시네요. 목뼈 2번 틀어져 있을 때 눈이 많이 그 안내원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네네. 의사 선생님한테 듣고 좀 말씀. 그러니까 척추가 좀 틀어져 있는 경우에 그게 눈으로 문제가 네. 올 수가 있대요, 어머니.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안 그래서 아플까? 제가 보니까 척추를 틀어진 걸 고치면 좋아집니다. 눈도 네. 순환이 좀 잘 돼서 저절로 좀 네. 안구 건조증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수술 부작용이라 선생님한테 제가 이게 수술 말씀드리는 부작용이 있으시다는데. 수술 부작용일 수도 있고요. 수술하면서 너무 이제 긴장하거나 과로하거나 힘들었던 게 나타나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랬어요. 네.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좀 평소 살면서 안 아프게 할 수 그런 거, 어머니 보니까 그게 수술 부작용인지 혹은 선생님께서 진단하신 대로 척추가 틀어져서 그런 네. 건지는 가까운 한의원을 좀 네. 내원을 하셔서 네. 정확하게 진찰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그러면 한의원 네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한의원에 가도 어떤 한의원에를 가도 이 눈에 대한 거를 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다 관찰하십니까? 눈을 전공으로 하는 한의원이나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이나 턱관절 눈을 치료, 전문으로. 턱관절 치료나 추나 치료 중에서 눈 쪽을 잘 치료하는 곳을 찾아서 가셔야 되세요. 네, 그러니까 눈을 찾아서요?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이 또 있다고 해요, 어머니. 그래서 네. 눈 전문 한의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네. 검색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예, 검색해보셔서 선생님, 진단 감사합니다.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한의사 제갈성훈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움트리에서 정성을 담은 명품장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